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박수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임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환자분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임신 때문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정도가 사실은 꽤 많죠. 자,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뭐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난포를 가지고 있는 난소의 어떤 전체적인 신드롬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의 진단 기준은 다음에 말씀드릴 3가지 중에 2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예 생리가 없거나 1년에 이제 8번 미만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얘기는 결국 배란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생리 현상을 동반한 배란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체내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 그 호르몬이 높아진 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드름이나 다모증 또는 남성형 탈모 등이 증상이 있는 경우를 2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질식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초음파상에서 한쪽이든 양쪽이든 아기 난포가 1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를 전형적인 다낭성 난소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양성인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워낙 길기 때문에 굉장히 경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에 관심이 가고 심각한 경우는 이제 생리 주기가 3개월 이상이 된다든지 아예 생리 유도를 하지 않으면 생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그 기전도 인슐린 저항성과 고안드로겐 혈증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과 관련된 그런 대사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리스크가 있으신 우리 환자분들은 임신을 시도하든 시도하지 않든 몸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꼭 필요하겠고요. 이제 여드름이나 다모증에 관해서는 각각 그 증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생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임신 시도를 하든 임신 시도를 하지 않든 우리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우리 환자분들은 내가 생리를 최소한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는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임신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적절한 생리 기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기본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시도를 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식습관, 운동, 그다음에 생활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으실 테고요. 배란장애 기본적으로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노시톨이라든지 비타민 D, 영양제 추천 권해드리고 비타민 B군 섭취도 같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면서 배란의 정도를 좀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어려울 때는 이제 배란 유도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배란 유도가 좀 어렵거나 좀 이제 긴 시간 동안 잘 되지 않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줄여줄 수 있고 당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대사 개선제가 되는 메폴민이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로 배란이 잘 되는 경우는 그래도 60에서 70% 정도 되고, 배란 유도만으로도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배란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동반된 다른 요건이 있으시고 하시면 이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다른 이유로 시험관을 진행하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게 되는 경우는 임신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임신 시도를 하시든 임신 시도를 하지 않으시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고 전체적인 생활 관리 그리고 기본 검진 그리고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기까지 난임 전문의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